서울시 버스노조와 사측이 협상 시한 마지막 날인 오늘까지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내일 출근길부터 시내버스 파업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심지어 파업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한나 기자. 네, 김한나입니다. 당장 내일부터 파업에 돌입할 수 있다고요? 네, 서울시 버스노조는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을 경우 내일 첫 차부터 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협상 시한인 오늘까지 노사가 접점을 찾지 못하면 내일부터 출퇴근길 교통대란이 현실화될 수밖에 없는 건데요. 노사는 오늘 오후 교섭을 재개할 예정이지만 입장차가 크고 조율할 여지가 적어 타결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서울시는 일단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면 최소 3일 이상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는데요. 이에 서울시는 지하철 하루 운행을 173회 늘리고 막차 운행 시간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또 그간 파업이 있을 때 서울시가 중재를 해왔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지난해와 달리 파업이 장기화될 수도 있다고요? 네, 올해 노사 갈등의 쟁점은 임금체계 개편인데요. 노조는 지난해 12월 나온 대법원 판결에 따라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서울시는 노조의 요구를 수용하면 재정 부담이 커지다 보니 상여금을 없애는 대신 기본금의 명절 수당을 포함해 기본급을 올리고 월급액을 보전해주겠다는 입장입니다. 올해는 다른 지자체의 동시 파업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는데요. 앞서 한국노총 전국 자동차 노동조합 연맹은 22개 지역별 산하 버스노조의 임단협 협상이 결렬되면 내일 동시 총파업을 진행하겠다고 예고했고요. 이에 서울과 부산, 창원, 울산은 내일부터, 전남, 광주는 오는 29일부터 파업에 동참할 예정입니다. SBS 비즈 김한나입니다. 이달 초 조기 상환, 콜옵션이 불발된 롯데손해보험의 후순위 채권에 묶인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756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900여 명에 달하는 투자자들이 발을 동동 구르는 상황인데요. 박규준 기자. 네, 박규준입니다. 금융당국이 정확한 피해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했죠. 네, 금융감독원이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 8일 기준으로 이 롯데손보 제8회 후순위 채권 발행 금액 900억 원 중에서 이 개인 투자자 금액은 756억 5천만 원으로 84.1%를 차지했습니다. 법인과 기관 보유 금액의 비중은 143억 5천만 원으로 15.9%였습니다. 그간 롯데손보발로 나온 투자자 현황은 이 발행 후 5년간의 장내 거래 결과를 반영하지 못했고 또 보험사가 이 증권사 상품 투자 금액까지 파악하지 못해 부정확했는데요. 금감원이 증권사 전수조사를 통해서 이 증권사 계좌에 담긴 해당 후순위 채권 투자 잔액을 파악한 겁니다. 메리츠증권이 2020년 5월 7일에 발행한 이 해당 후순위 채권은 이 한투증권을 통해서 500억 원이 증권사 리테일에서 팔렸고 400억 원은 다른 기관 등에 팔렸는데요. 이후 개인들이 이를 시장에서 장내에서 거래하면서 다수 증권사 계좌에 해당 후순위 채권 투자 금액이 잡혔습니다. 자금이 묶인 개인 투자자 규모는 얼마나 되나요? 네, 1,900여 명이 해당 후순위채 이 상품에 보유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발행 당시에는 기관이 매입한 것도 이 장내 거래를 통해서 일반 개인에게 풀리면서 개인 투자자가 더 늘어난 것으로 금융당국은 분석했습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이 후순위 채권은 고난도 금융상품이라 최초 이 기관 투자자나 전문 투자자 위주로 봤지만 이후 장내 거래가 되다 보니까 개인들도 접근할 수 있어서 채권의 신용 위험 또 가격 변동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롯데손보는 금감원의 경영 실태 평가 결과 이 자본 적정성 이 취약 등급을 받아서 적기 시장 조치 중의 하나인 경영 개선 권고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BS 비즈 박규준입니다. 최근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 받기가 하늘의 별 따기 수준이라고 합니다. 은행들이 하루 한도를 정해놓고 있어서 1분이면 신청이 마감될 정도라고 하는데요. 7월 DSR 규제를 앞두고 수요가 몰릴 것은 예고된 일이었지만 금융당국이 기존처럼 대출 관리를 하면서 은행들의 이자 장사를 용인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한승 기자. 네, 이한승입니다. 요즘 주담대 받기가 쉽지 않다고요? 네, 맞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은행 몇 곳에서 주담대 신청을 해봤는데 이미 마감된 상황이었습니다. 카카오뱅크는 오전 6시, K뱅크는 오전 9시에 매일 대출 신청을 받기 시작하는데
1분이면 마감될 정도로 수요가 몰리고 있습니다. 이른 오전이었지만 국민은행도 대출이 모두 소진됐다며 내일 다시 방문해달라는 팝업창이 뜰 뿐이었습니다. 7월부터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적용되면 대출 한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 전에 대출 받으려는 수요가 몰리는 건데요. 실제로 이번 달 들어 22일까지 5대 은행의 주담대 증가액은 2조 8,500억 원 수준으로 올해 1월부터 4월까지의 월 평균 증가액을 웃돌았습니다. 상황이 그렇긴 하지만 이를 두고 금융당국이 용인하고 있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데요. 네, 금융위원회는 이번에 DSR 강화를 발표하면서 대출 쏠림 현상을 예견하고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해달라고 금융사들을 압박했습니다. 이에 은행들은 대출 우대 금리를 낮추고 가산금리를 인상하는 방식으로 대출 금리를 높이면서 4%대 대출 금리로 관리 강화에 나섰습니다. 이와 동시에 기준금리 인하를 반영해 시중은행, 인터넷은행 할 것 없이 예금금리 인하가 전반적으로 확산돼 1%대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대출금리를 강제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수요 쏠림이 충분히 예견된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은행만 이익을 보는 구조를 방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SBS 비즈 이한승입니다. 이런 가운데 다른 증권사와는 달리 종합금융 라이선스가 있는 우리투자증권은 예금 상품과 이 예금을 담보로 하는 대출 상품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투자증권이 이 예담대 상품의 신규 가입을 중단하기로 했는데요. 이유가 뭔지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신다미 기자. 네, 신다입니다. 먼저 언제부터 중단하는 건가요? 네, 우리투자증권은 다음 달 27일부터 예금 담보대출 상품의 신규 가입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온라인 앱을 통한 예담대는 이미 이용이 불가하고 오프라인을 통한 신청도 중단될 예정인데요. 서비스를 이용 중이던 기존 고객이 가입한 예담대는 정상적으로 유지돼 기존 잔고 상환은 앱이나 홈페이지, 유선, 매점을 통해 가능합니다. 해당 상품은 오투증권에서 예금 상품을 가진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예금 전액의 약 90% 범위에서 대출해 주는데요. 우리투자증권은 종합금융사 라이선스가 있어 증권사 중 유일하게 예금 상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수성이 있는 상품인데 갑자기 신규 가입을 중단하는 이유가 뭔가요? 네, 지난해 우리종합금융이 한국포스증권을 인수해 우리투자증권을 출범했는데요. 이렇게 종금사에서 증권사로 바뀌며 해당 예담대 상품을 증권 전산에 적용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또 예금 상품 자체가 다른 은행이나 저축은행 등 대체제가 많은 만큼 예담대 이용자가 거의 없다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우투증권은 일단 예담대의 신규 가입은 닫아놓고 전산의 개발 상황에 따라 대출 상품 재개를 판단할 계획인데요. 우리투자증권은 수요가 있다면 다시 재개할 수도 있지만 현재까지 재개 일정은 미정이라고 말했습니다. SBS 비즈 신다입니다. 동국제강이 창사 이후 처음으로 인천공항의 철근 생산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철근 생산 거점이 멈추는 건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은 데다 건설 불황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한진 기자. 네, 김한진입니다. 동국제강의 인천 공장이 그럼 얼마 동안 생산을 멈추는 건가요? 네, 약 한 달간 가동이 중단됩니다. 동국제강은 오는 7월 22일부터 8월 15일까지 인천 공장 전체 공정을 모두 중단한다고 어제 공시했습니다. 전기로 2기와 아변 설비 2기를 갖춘 동국제강 인천 공장은 단일 공장 기준 국내 최대 규모인 연간 220만 톤의 철근을 생산할 수 있는데요. 회사 전체 매출의 40%를 차지하기도 하는 핵심 거점이 한 달 동안 셧다운되면서 약 20만 톤의 공급 감소가 예상됩니다. 공장을 멈추는 이유는 뭔가요? 네, 중국발 공급 과잉과 공급 능력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수요, 그리고 불어난 원가 부담 등이 주 요인으로 꼽힙니다. 인천 공장에서 생산하는 철근은 대부분 국내 건설 현장에 공급되는데 2년 넘게 건설 경기가 계속 가라앉으면서 공급 과잉이 심화된 바 있는데요. 동국제강은 공장 가동률을 지난해 60%, 올해 50%로 잇따라 낮췄지만 시장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고 산업용 전기료 할증과 원료비 상승으로 원가 부담까지 불어나면서 한 달간 아예 가동을 멈추기로 한 겁니다. 올해 1분기 건설 투자가 지난해보다 8조 원 가까이 급감하면서 IMF 외환위기 이후 가장 크게 줄어든 가운데 철강업계 전반이 움츠러들고 있는데요. 앞서 현대제철은 지난 4월 한 달 동안 인천 공장 가동을 중단한 바 있고 포스코는 지난해 7월과 11월 각각 1제강 공장과 1선제 공장을 폐쇄했습니다.
SBS 비즈 김한진입니다. 한편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이 차츰 해소되면서 소비자 심리가 4년 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개선됐습니다. 기업 경기 전망은 39개월째 어둡긴 하지만 지난달보단 크게 나아졌는데요. 이정민 기자. 네, 이정민입니다. 일단 소비자 심리 지수가 얼마나 올랐나요? 네, 한국은행의 발표에 따르면 이달 소비자 심리 지수는 지난달보다 8포인트 오른 101.8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10월 이후 7개월 만의 최고치로 지난달 대비 상승폭은 2020년 10월 12.3포인트 오른 이후 제일 컸습니다. 수치가 100을 넘으면 이전 20년 평균과 비교해 소비 심리가 낙관적이라는 의미인데요. 이달 지수는 100을 웃돌면서 지난해 11월 이후 6개월 만에 처음으로 낙관적으로 전환됐습니다. 이혜영 한은경제심리조사팀장은 소비자 심리 회복을 제약했던 정치 불확실성 등 부정적 요인이 완화되면서 소비자 심리 지수가 크게 개선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기업 경기 전망도 크게 개선됐다고요? 네, 한국경제인협회에 따르면 6월 기업경기 실사지수 전망치는 94.7로 지난달보다 9.7포인트 반등했습니다. BSI는 100보다 높으면 경기 전망이 긍정적, 100보다 낮으면 부정적이란 뜻인데요. 3년 3개월 연속 100을 넘지 못하면서 경기 전망이 부정적인 모습이지만 상승폭은 2년 4개월 만에 최대입니다. 특히 제조업 BSI가 5월 전망치에 비해 16.8포인트 급등했는데요. 4년 4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입니다. 한경협은 미국, 중국이 상호 관세율을 115% 인하하기로 합의하는 등 통상 불확실성이 다소 완화되며 기업 심리가 밝게 나타난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업황 회복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지만 내수 부진 등 구조적 리스크는 여전하다며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경기 심리의 확실한 반등을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SBS 비즈 이정민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2월 말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층의 고용률이 40%에 육박하지만 일자리 질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인데다가 3명 중 1명은 단순 노무직이었는데요. 오정인 기자. 네, 오정인입니다. 고령층의 일자리가 양적으로는 늘어나고 있지만 질적 성장은 더딘 모습이네요. 네, 국회 예산정책처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의 고용률은 2023년 기준 37.3%였습니다. 보고서는 65세 이상 인구가 은퇴를 하고 연금 소득만으로 노후 생활을 하기 어려워 소득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일자리 전선에 뛰어드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실제 65세 이상 인구의 연금 소득은 80만 원가량에 불과했습니다. 지난해 1인 가구 월 최저 생계비가 134만 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심지어 상당수가 영세한 사업장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다고요? 네, 나이가 많을수록 일자리 질은 더 낮았습니다. 임금 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은 65세의 경우 61.2%인데요. 67세에서 69세는 70%대, 70세는 85.1%나 됐습니다. 직업별 비중도 마찬가지입니다. 65세 임금 근로자의 경우 35.4%, 3명 중 1명이 단순 노무직인데 나이가 들수록 그 비중이 점차 커져 70세가 되면 60.5%까지 늘어납니다. 현재 일자리가 생애 주된 일자리와 전혀 또는 별로 관련 없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중은 53.2%였습니다. 오랜 시간 쌓은 전문성을 활용하지 못하면서 임금 수준과 고용 여건이 나빠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일자리 질 저하는 결국 임금 감소로도 이어졌습니다. 정년 이전인 50대 후반 임금 근로자 월 평균 임금은 350만 9천 원이었는데 60대 초반 임금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은 280만 원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SBS 비즈 오정인입니다. 아이와 산모가 많이 이용하는 1인 상급병실의 지역별 비용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실에서 공개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상급병원 1인실의 하루 비급여 비용은 평균 21만 3천 원으로 10만 7천 원대인 경북보다 2배가량 비쌌습니다. 1인 상급병실 이용 비중은 소아청소년과 환자가 26%로 가장 많았고 산부인과가 23%로 뒤를 이었습니다. 기업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가 항공안전법을 위반한 제주항공과 티웨이항공, 대한항공 등 3개 항공사에 3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점검을 하지 않거나 심지어 정비 기록을 삭제한 곳도 있었는데요. 윤지혜 기자. 네, 윤지혜입니다. 국토교통부가 항공사들이 항공안전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고요. 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제주항공, TA항공, 대한항공 등 3개 항공사에 항공안전법 위반 사실을 적발해 총 35억 3,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위반에 관여한 항공정비사 8명에 대해서는 항공종사자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졌는데요. 제주항공은 항공기 2대에 대해 비행 전후 점검을 항공안전 규정이 정한 48시간 이내에 수행하지 않고 초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또 엔진 결함 발생 시 매뉴얼에 따른 고장 탐구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동일한 결함이 반복되기도 했습니다. 미준수 건은 12월 10일 무한 제주항공 참사가 나기 20일 전 12월 29일 같은 시기에도 발생했는데 그러니까 사고기가 아닌 다른 항공기에서도 제주항공이 항공안전 규정을 지키지 않고 무리하게 운행한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심지어 TA항공은 정비 기록을 삭제했다고요. 네, TA항공은 항공기 세대에 대해 엔진 배기가스 분출구 균열 점검을 할 때 제작사 기준을 지키지 않고 임의로 설정한 주기에 따라 실시했습니다. 항공기가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는 성능을 확인한 뒤에도 결함이 재차 발견되자 심지어 기존 정비 기록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수정한 행위도 확인됐습니다. 이러한 정비 문제는 지난해 6월 TA항공이 일본 오사카로 가는 항공기를 11시간 지연시켰던 것과 관련 있다라는 게 국토부 설명인데요. TA항공은 지난해 6월 13일 오후 12시 5분 오사카로 향할 항공기를 같은 날 오전 11시 5분 출발 예정이던 자그레브행 항공기와 바꿔서 편성을 했고요. 이 과정에서 승객들이 피해를 봤습니다. SBS BD 윤지혜입니다. 유심 해킹 사고로 이달 초부터 신규 영업을 무기한 중단한 SK텔레콤이 휴대폰 지원금을 대폭 상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기 변경 고객만이라도 잡겠다는 취지인데요. 김동필 기자. 네, 김동필입니다. SKT가 신규 영업 중단에도 지원금과 장려금을 높여서 대응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갤럭시 S25 시리즈와 아이폰 16 시리즈 공시 지원금을 대폭 상향했는데요. 갤럭시 S25의 경우 42% 높인 68만 원으로, 아이폰 16도 65만 원으로 44% 인상했습니다. 판매점에 이용자 모집 대가로 지급하는 판매 장려금도 번호 이동은 2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기기 변경은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각각 높였습니다. 티월드 등 대리점이 아닌 3사를 취급할 수 있는 판매점에서는 번호 이동 등 신규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SKT는 40만 명 이상 이탈한 상황에서 추가 이탈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는 입장입니다. 기본 고객을 케어하고 최소한의 저희가 이제 이탈을 방어하기 위해서 지원금을 같이 이제 상향을 했고요. 이제 판매점에서의 이제 장려금은 저희가 이제 경쟁사보다는 조금 낮은 수준이지만 일정 정도 최소한의 대응을 위해서 저희도 이제 높였습니다. 또 이제 신규 영업 재개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신규 영업 중단 자체가 교체를 위한 유심 재고 확보 목적이었기 때문인데요. 정부도 가장 중요한 건 기존 가입자의 유심 교체 수요의 충족 여부라는 입장입니다. 27일 자정 기준 유심 교체 고객은 누적 459만 명, 잔여 예약 고객은 444만 명으로 나타났는데요. 전체 고객 2,500만 명 기준 약 18%가 교체를 완료한 셈입니다. SKT는 유심 물량은 부족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교체 작업에 최대한 유심을 공급하겠다라고 했습니다. 한편 오늘도 200여 명이 소장을 제출하는 등 SKT에 대한 집단 손해배상 청구 공동소송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SBS 비즈 김동필입니다. 고객과의 직접 소통을 기업 철학으로 삼아온 스타벅스가 무인 주문기, 키오스크를 도입합니다. 커피 시장의 격전지가 되면서 키오스크를 통해 수익성 개선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신채영 기자. 네, 신채원입니다. 키오스크가 언제 설치가 되나요? 네, 당장 이번 주부터 순차적으로 설치되는데요. 가장 먼저 키오스크가 들어서는 곳은 서울 명동입니다. 스타벅스 코리아는 이번 주 중 명동 지역 2개 매장에 키오스크를 설치하는데요.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몰리는 매장인 점이 고려됐다는 설명입니다. 다음 달에는 제주도 일부 매장에도 도입되는데요. 전국적으로 10여 개 매장에서 시범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일본 내 스타벅스에도 조만간 키오스크가 도입되는데요. 고객과의 대면 소통을 중시해온 스타벅스가 키오스크를 활용하는 건 미국에서 처음 스타벅스가 문을 연 뒤 40여 년 만에 처음입니다.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기업 철학을 고수해온 스타벅스가 변화에 나서는 이유는 뭔가요?
네, 매장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인건비를 줄이는 등 수익성 개선에 나서는 것으로 보입니다. 스타벅스 코리아를 운영하는 SCK 컴퍼니는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351억 원으로 1년 사이 7.3% 늘었고 매출도 7,619억 원으로 3.7% 증가했습니다. 다만 영업이익률이 주춤한데요. 2021년 영업이익률은 10% 수준이었지만 2022년 4%대로 급락했고 지난해에는 6.2%에 그쳤습니다. 반면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저가 커피 브랜드는 영업이익률이 스타벅스의 7배에 달했는데요. 지난해 컴포즈 커피의 경우 영업이익률이 44%를 넘겼고 메가커피도 22%를 기록했습니다. 스타벅스가 최근 매장 운영 시간을 밤 10시까지 연장하기로 한 것도 커피 시장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됩니다. SBS 비즈 신채원입니다. 올 여름 휴가를 앞두고 환전을 어디서 할지 고민되시죠? 카카오뱅크가 무료 서비스를 연장하는 등 여름 휴가철 외환 서비스 경쟁이 다시 달아오르고 있는데요. 혜택을 줄인 곳도 있어서 꼼꼼히 비교해 보셔야겠습니다. 최나리 기자. 네, 최나리입니다. 카카오뱅크의 무료 환전 서비스를 이제 하반기에도 이용할 수 있다고요? 네,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뱅크가 대표 외환 서비스인 달러박스의 무료 환전 수수료 서비스를 연장하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협업 중인 트래블 월렛 카드로 충전 결제를 하면 여행할 때 45개국 통화로 무료 환전이 가능한데요. 다음 달 30일이면 끝나는 무료 환전 수수료 혜택을 더 연장한다는 겁니다. 앞서 카카오뱅크는 지난해 말에도 6개월간 한 차례 무료 수수료 서비스를 연장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같은 기간까지 제공되는 국내 ATM 출금 수수료 무료 서비스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트러블 월렛의 수수료의 경우 아직 논의 단계라면서도 고객 편의를 위한 방향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무료 환전 서비스 외에도 이제 주요 은행들이 여행 특화 혜택을 경쟁적으로 늘리는 분위기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인터넷 전문은행 토스뱅크가 환전 평생 무료 서비스를 선보인 이후에 은행권에는 수수료 면제 경쟁이 치열합니다. 다만 토스뱅크는 올 들어 해외 ATM 출금 혜택의 월 5회 한도를 신설했습니다. 수수료 적자 보전을 위한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이런 가운데 하나은행의 트래블 로그 체크카드는 환전 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 무료를 내세워 최근 가입자 수 800만 명을 넘겼습니다. 신한은행도 솔 트래블 체크카드로 하나은행을 추격 중인데요. 신한은행 외환 계좌에 연결되는 체크카드로 해외 결제와 ATM 수수료 면제, 환율 우대 등을 제공합니다. 은행권이 잇따라 여행 특화 카드를 내놓는 가운데 환전뿐 아니라 해외 송금 서비스 혜택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SBS 비즈 최나리입니다.